이번 주말에는 15년 만에 제가 어릴 적에 살던 마을로 한번 가봤어요. 두 군데 갔는데 첫 번째는 제가 초등학교 때 살던 5년 동안 살던 곳이었고, 두 번째는 제가 중학생 때 살던 4년 정도 살았던 곳이에요. 여기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었어요. 그 초등학교 때 살던 그 아파트 단지에 갔는데 정말 제 꿈에 가끔씩 나타나던 그런 아파트 단지 모습 그대로였어요. 되게 어떻게 보면 꿈에 그리던 고향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파트 단지는 너무 예전이랑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시멘트 아스팔트 바닥이었고, 아파트는 되게 삭막한데 되게 거대한 그 아파트, 성냥갑 아파트만 쭉 있는 거예요. 녹지는 정말 거의 없었고, 그냥 말 그대로 제가 어릴 적에 보던 그 아파트 단지랑 똑같은 그 모습이었어요. 두 번째, 제가 중학교 때 살던 곳에 갔는데 거기는 좀 달라졌더라고요. 거기도 똑같은 아파트 단지였는데 나무들은 굉장히 무성했었고 녹지도 굉장히 좋았어요. 특히 그 앞에 작은 공원이 있었는데 그 공원의 소나무들이 제가 어릴 적에 보던, 10년 전에 보던 그 소나무들이 아니었어요. 너무나도 컸고 되게 꼭 걷고 싶은 그런 공원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 깊게 깨달은 거는, 사람 같은 경우도 어떤 일을 한다고 해서 모두 다 그렇게 성장하고 어떤 깊은 쌓임이 생기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제가 초등학교 때 살던 아파트처럼 기본적으로 되게 발전하기 어려운 환경이 구축돼 있고 되게 고정적인 환경이라면 어떤 사람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10년, 20년이 가도 아주 크게 변하지 않는 일적인 능력, 그리고 그 삶의 방식을 갖고 갈 것 같고요. 그리고 약간 쌓일 수 있는 방식을, 그러니까 그런 환경을 구축하는 일을 한다면 조금 더 10년, 20년 지나면서 나무가 무성해진 것처럼 자기가 그렇게 일정한 성장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삶의 방식에 있어서도 그렇게 쌓일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들면서 좀 더 많은 것을 자기 안에 담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삶의 태도나 방식, 그런 거를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언제 꼭 보니까. 시간이 그래서 나는 저 동대문으로 자기를 갔어요. 성숙하게 마음이 안 하고 일에 맞아서. 발전을 주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주관성이 있느냐 그리고 자율성이 있느냐에 따라서 일을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첫 번째는 일인데요. 그것은 자기가 그 일을 하고 싶어하는 주관성이 있고 자율적으로 그 일을 할 때 일이라는 명칭을 붙입니다. 그리고 자기 주관성이 없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돈을 번다는 이유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주관성을 따라서 그 일을 하는 것을 저는 노동이라고 부릅니다. 노동에 있어서 그 노동을 하는 데 필요한 어떤 자율적인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는 그냥 선택의 문제일 뿐입니다. 저는 돈이 필요할 때 나가서 일용직 육체 노동을 합니다. 오늘도 갔다 왔어요. 근데 오늘 약간 놀라웠던 게 있어요. 그 나이는 한 50대 초반 되시는 형님인데 그분과 같이, 그분을 포함한 한 7명 정도가 같이 어떤 건설 현장에 나갔거든요. 근데 그분 버스 안에서 그 오늘 해야 될 일, 그러니까 오늘 해야 될 노동, 그러니까 어떤 그 빌라 몇 동 몇 호에 강목을 몇 개씩 집어넣느냐, 이것이 적힌 종이를 들고 계속 보면서 그
그 작업 현장까지 가시더라고요.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우리 일행들은 일을 했고, 또 점심시간, 그러니까 쉬는 시간 때도 그 형님은 이렇게 골똘하게 그 작업서를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어떻게 나머지 일을 효율적으로 마칠 것인가 계속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생각했던 건 그분은 일을 함에 있어서 자율성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율성이 제일 없을 것 같아 보이는 그런 일용직 건설 일용직 유체 노동인데요. 그 안에서도 자율성은 그렇게 발휘되고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모든 노동, 그러니까 주관성이 없이 하는 일, 그것은 정말 예를 들면 어떤 자기 주관성이 없고 수동적으로 하는 어떤 사무직이더라도 그건 결국은 일용직 육체 노동이랑 다를 것이 없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왜냐하면 자기 주관성이 없는 것이고, 또한 그 노동 안에서 자기의 자율성이 역시나 발휘될 수 있는 거니까요. 결론은 수동적인,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주관을 따라가는 그런 노동을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일용직 건설 노동과 같다는 겁니다. 저는 지난 주말에 청주 근교에 있는 문화대단지에 갔어요. 거기는 옹기를 만드시는 분이 계신 가게가 있더라고요. 그 가게 안에는 흙으로 만든 그런 도자기로 만든 큰 옹기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때 잠깐 생각이 든 게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그런 생산을 쭉 하는데 이게 다 안 팔리면 어떡하나?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그냥 단지 자기만의 생각, 자기만의 목적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생산 활동을 계속 한다고 하는 게 그 자체로 가치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제 생각에는 어떤 생산하는 데 있어서는 수익이란 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그 자기가 만드는 것이 인간에게 가치가 있는가, 그걸 따져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나 자신한테 있는 거를 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가치 있는가를 고려를 해서 생산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수익과 다른 인간에게 가치가 있는 물건을 생산하는 것, 그 두 가지는 다 충족시켜야 하겠지만, 만약에 수익이 나지 않더라도 자기가 곰곰이 생각해서 계속 고민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고 그 생산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게 정말 다른 인간에게도 역시 가치 있는 그런 생산물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거는 밀고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녁에 잠깐 미술 전시회장에 다녀왔습니다. 그 전시회장에는 여러 캔버스 안에 여러 물체들을 넣은 그런 예술 작품이 있었어요. 뭐 예를 들면 네모난 한 15cm 되는 정사각형 안에 장갑이 하나 들어있다든지, 또 못이 하나 들어있고, 또 어떤 거는 대나무가 들어있고, 또 어떤 거는 수도꼭지를 그려놓은 것도 있었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 예술이란 거는 자기 주관성을 드러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게 수도꼭지든 그게 대나무든 그 자체로서가 아니고, 그 자기의 예술가는 자기의 주관성을 그 예술 작품 안에 그렇게 투영하는 거죠. 그래서 그 투영을 통해서 관객들과 만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식은 그 자체로는 예술이 될 수 없죠. 저는 일기에는 두 가지 정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기록으로서의 일기입니다. 그거는 사후적으로 어떤 벌어진 일에 대해서 정리하는 것이고, 그것을 기억해두기 위해 남겨두는 겁니다. 이것은 그 특성상 수렴적이고 수동적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진행하려면 일종의 자신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일에 있어서는 업무일지가 여기에 해당될 수도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생각 정리입니다. 이것은 자기가 경험했던 것들을 단초로 해서 자기 생각을 정리하는 건데요. 이것은 수렴적이지 않고 발산적입니다. 또한 기억에 대해서 선별적입니다. 또한 주동적으로 그것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생각 정리라는 것은 자신에게 있어서 어떤 발전의 단초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